안녕하세요. 마스크 착용. 어쩔 수 없어요. 네. 자, 창문 닫으세요. 밑에 오늘 갈바 재단한대요. 그래서 아마 조금 시끄러울 건데, 뭐 창문 닫으면 별로 안 시끄러울 거예요. 추우면 말씀하세요, 꼭. 왜냐하면 지금 감기 걸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추우시면 좀 말씀하세요. 온도 많이 안 내려놨으니까. 그죠? 네. 자,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분석조직이라고 하는 과목이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네. 왜냐하면 분석조직이라는 과목이 맨 첫 번째 풀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모든 과목 중에서 맨 처음 푸는 과목이 분석조직이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분석 조직을 망치잖아요. 어떨 건지 감이 오시죠? 그날 시험은 다 망치는 거다. 그래서 분석 조직을 내가 잘 해놔야 된다. 그런데 분석 조직을 저희가 강의를 해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분석 조직은 계획이 일단 아니다. 그래서 공부만 하면 된다. 문제는 안 한다. 이해되세요?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가장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 분석이다. 분석은 35점 만점에 35점도 나온다. 30점 이상도 상당히 많다. 됐어요? 네. 평면은 평균적으로 몇 점에서 합격할까요? 60점에서 65점에서 합격합니다. 평균적으로. 배치는 여러분들이 점수를 몇 점 받을까요? 65점 만점에 40점 정도 받으면 잘 받았다 그래요. 이해되세요? 네. 단면은 마찬가지예요. 65점 만점에 한 40점 좀 넘으면 잘 받았다 그래요. 구조는 반타작만 해도 잘 받았다 그래요. 근데 분석은 아니라고요. 분석은 반타작 하면 시험에 떨어지는 거야. 분석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석에 대한 공부가 조금 필요하겠다. 그죠? 열심히 하세요. 그죠? 예. 자, 오늘은 얘 과제 해설을 하고 지나가야 돼요. 얘는 어디 갔지? 오늘 진행할 내용은 지형하고 대지단면하고 주차 일부를 할 거예요. 대지단면은 거의 안 해요. 작도법만 거의 설명드리고 거의 끝나고, 그 다음에 배치하고 주차는 앞부분에 법규적인 내용을 조금 하고 들어갈 거예요. 다음 주를 위해서 들어갈 거고, 뭐 안 되면 다음 주 조금 늦게까지 하죠 뭐. 예.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일단은 지형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과목이에요. 오늘 메인 과목은. 지형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근데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렇죠? 예. 배치가 경사지에 나와. 지형 자체 과목으로서의 중요도는 떨어지는데, 그죠? 예. 경사지에 나온 게 평지로 나온 것보다 더 훨씬 많아요. 그러면 올해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평지로 나올 가능성보다는 경사지로 나올 가능성이 더 많아. 됐죠? 가능성은. 평지로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풀면 되고, 그죠? 경사지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만에 하나 경사지로 나왔는데 등고선에 대한 개념이 떨어진다. 그러면 뭡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형에 대한 이해가 정말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형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중요한 내용 한 가지 더. 시험 문제에 배치에서의 지형과 지형에서의 지형은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집니다. 목적이 달라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일반적인 배치 문제에서는 우수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는 쪽으로 배치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만 2005년도, 2006년도 1차 시험, 2006년도 2차 시험에서는 2005년도에는 모든 시설물로 물이 흘러들지 마라 그랬고 2006년도 1차 시험에서는 주차장으로는 물이 흘러들지 않도록 하라 그랬고 2006년도 2차 시험에서는 주차장 A와 C로는 물이 흘러들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수에 관련된 개념을 물어봤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그래서 최소한 우수를 해결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사지에 시설물을 배치하는 것을 체크해야 된다. 배치 문제에서 평지가 쉬울까요? 경사지가 쉬울까요? 제가 물어보면 100이면 100 평지가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등고선이 나오면 짜증나니까. 됐나요? 왜? 경사도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죠? 네. 경사지가 훨씬 쉽습니다. 자, 힌트가 많은 문제가 쉬울까요? 힌트가 없는 문제가 쉬울까요? 근데 지문 많으면 싫어하던데? 맞잖아요. 지문이 많이 주는 문제가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 왜 이러면 싫어한다? 나중에 하다 까먹어. 이해되세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지. 지문이 많으면 좋은 거야. 이 땅에 시설물을 하나 배치하라 그러면 어떻게 배치할 거야? 이 땅에 시설물을 이렇게 배치하래. 못하지. 이 땅에 시설물을 배치할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옆으로 눕힐 거야. 그럼 일단 뭐가 있다? 힌트가 하나 더 있다고요. 근데 등고선이 이렇게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등고선이. 그러면 이쪽에 놓이는 건물은 이렇게 놓을 가능성이 많고 이쪽에 있는 건물은 이렇게 놓을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거잖아. 힌트가 더 있는 거라고. 축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지형축. 또 한 가지는 등고선 조작해잖아. 땅이 넓어. 그런데 평지는 땅이 좁아. 어떤 개념이냐면 타이트해서 건물 하나를 세우잖아. 안 들어가.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난이도로 따지면 경사지가 더 쉽다. 그런데 경사지만 나오면 어려워한다. 왜? 등고선 때문에. 그러면 내가 배치를 잘 풀기 위해서는 평지가 나오면 등고선에 대한 개념은 없어지니까 아무 상관없고 경사지가 나왔을 때 배치를 잘 풀기 위해서는 경사에 대한 이해와 등고선에 대한 부분들만 내가 겁만 안 먹는다면 시험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시험장 딱 가서 경사지만 딱 뜨면 아이씨 이부터 시작하거든요. 큰일 났다 뭐 이런 이거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경사지만 딱 보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형이 중요해요. 지형도. 그러고 보니까 분석도 중요하고 지형도 중요하고 배치도 중요하고 주차도 중요하고 평면도 중요하고 단면도 중요하고 구조도 중요해요. 그죠? 네. 그런데 기본적인 거는 시험 문제에서 1교시는 대지 단면을 빼고 나면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분석은 중요한 과목이고 배치는 메인 과목이고 경사지가 나오고 단지 안에 주차가 있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단독 과목으로는 배치하고 분석이 중요한 거고. 맞나요? 그리고 그 지형하고 주차는 결합 과목의 개념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됐죠? 네, 그것만 체크. 자, 봅시다. 그럼 오늘 문제에서 얘를 풀으라고 돼 있잖아. 그죠? 네. 그럼 일단은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문을 갖다 먼저 읽어야 되고 정독부터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단계가 정독이었어. 그죠? 네. 정독의 첫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 제목, 개요, 지역 지구를 읽으라 그랬는데 오늘 문제에서는 제목에 뭐가 없냐면 제목을 읽는 이유가 용도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제목에 용도가 없어. 용도를 찾아야지. 쭉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다? 맨 밑에 건축물의 용도라고 7번에 써여져 있더라.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해야 될 일은 자, 대지 A라고 하는 대지 A에는 연립을 짓는다 그랬고 자, 이 연립을 짓는다라고 했으니까 연립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계획해야 된다? 4계층 이하 660해배를 초과할 거다. 먼저 써놓아야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 문제 연립이니까 일반 주거지역이죠.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얘가 1조권,
채광도 해야 되고 혹시 인동이 있으면 인동도 해야 되는데 채광은 2분의 H일 거다 까지 써놔야 되는 거고 이게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된다?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해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대지 B라고 하는 데는 근생을 지을 건데 됐죠? 예. 이 근생이라고 하는 친구는 일반 주거지역에 했을 경우에는 뭐밖에 없다? 1조건밖에 없죠. 그죠? 예. 요것만 법규적으로 확인해 놓고 들어가시라. 이게 정독 단계에서 해야 되는 단계예요. 그죠? 예. 그리고 현황 파악. 그리고 정독하라 그랬죠? 읽으시라고. 한 글자도 빼먹지 말고 읽으라고요. 그죠? 예. 2번. 그런 다음에 대지 조건 분석하라 그랬죠? 합시다. 우리 대지는 통과도로다. 눈으로 봤을 때. 그죠? 통과도로인데 8m 도로니까 도로폭 할 필요가 없는 도로다. 우리 도로는 평지다. 됐죠? 예. 우리 대지를 가보니까 대지가 2개가 있는데 대지 2개 다 평지로 보인다. 됐죠? 예. 정북은 기울어졌다. 큰일 났다. 그죠? 예. 일단은 30도가 되어져 있으니까 경사도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 물론 얘가 2대 루트 3대 1이에요. 30도는. 됐나요? 한데 긴가민가 하잖아. 언제적 일인데 이게. 그죠? 그러니까 그냥 뭐로 한다? 경사도법으로 하자. 그죠? 예. 경사도법 머리 떠올리면 돼요. 자, 우리 대지를 쭉 살펴보니까 다 대지인데 여기 하나만 공원이 있다. 맞죠? 예. 그래서 우리 건축물에 채광이 있을 거고, 그죠? 예. 그 다음 얘의 정북 1조가 있으니까, 얘가 공지가 있으니까, 얘가 완화를 받게 될 거다. 됐죠? 예. 대지 안에 공지가 나오게 되면 완화를 받을 거다. 됐죠? 예. 거기에 있는 내용까지 다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다. 됐죠? 예. 그래서 우리 땅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땅인지를 확인하는 게 오늘 해야 될 일이다. 그죠? 예. 그리고 건축사 자격 시험 문제에서 가급적 정북이 나오면 정북을 딱 그려놓고, 됐죠? 해야 될 일. 북, 남, 동, 서를 써놓아라. 저거 틀릴까봐, 그죠? 정북도 뒤집어서 그래요. 시험장 가면. 시험장 가면 이쪽이 북이야. 됐나요? 예. 야, 오른쪽으로 정북 1조 날리고 옵니다. 시험장 가서. 왜? 그냥.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냥 오른쪽을 정부로 보인대요. 써놓으라고. 그죠? 예. 이 경우에 동서를 헷갈리는 사람은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온다. 이 경우에 동서는 안 헷갈린다. 거의. 그런데 누워져 있으면 동서를 헷갈리는 사람이 생각보다 좀 나오더라. 체크. 대지 분석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설계조건 분석하라고 그랬죠? 분석할 요소는 분석을 한다. 하지만 분석할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지문만 나누어 주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앞에는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됐죠? 네.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 그죠? 아까 제가 했던 거 들고 가신 분 빨리 손. 아까 제가 저거 했던 거 잠깐만 보여주세요. 여기 있어요. 앞에 거 지문만. 요렇게만 해놓으면 돼. 이렇게만. 됐죠? 어떻게 해놨다? 지문 앞에다가 이게 1조다. 지문 앞에 이게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이다. 이게 그거다. 이렇게 써놓으라고요. 앞에다 분류만 해놓으라고. 왜? 나는 여러분 이 지문을 한번 읽었다고 해서 암기가 되는 게 아니거든. 오늘 지문은 8번까지 있어. 이게 만약에 10몇 번까지 나와. 주차까지 따지면. 됐나요? 그러면 나중에 적용요소 분석하다가 지문 찾는 데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네 글씨로 써놓으라고. 됐죠? 분석할 요소만 분석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써놓으라고. 됐어요? 네,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겠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네 번째로 뭘 할 거다? 적용요소 분석을 할 거다.
여기다가 한다고. 해당도에다가. 됐죠? 제일 위에다가 뭐라고 써놓으라 그랬다? 폭막가 이건 일가 공건이라고 써놓으라고. 그죠? 예. 그래서 위에다가 폭, 막, 가, 이건, 일가, 공건이라고 써놓으라고. 됐죠? 예. 도로포 확보 할 거 없다. 막다른 도로 없다. 도로가 한 개니까 가각은 없다. 됐죠? 예. 그 다음에 이격 있을 거고요. 있었고. 그 다음에 건폐율 없고. 일조권이 있고요. 가로구역도 있고요. 공동주택이 있더라. 됐죠? 그리고 건폐율은 없었고. 그러니까 오늘 문제는 이격, 일조권, 가로구역별로 표시한 공동주택 일조권 요 네 가지만 해주면 되겠다. 해놓고 들어가라고요. 요거 순서대로 이격부터 하러 가면 됩니다. 오늘의 이격은 대지안의 공지죠. 대지안의 공지가 건축선에서는 5m, 3m, 인접대지경에서는 1, 1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나누어서 해보시면 됩니다. 얘가 근생이고 여기다가 써놓으세요. 근생. 얘가 연립이죠. 그렇죠? 예. 용도를 써놔야 해결이 될 거다. 그럼 여기에 이격을 하러 가는데 이격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부터 1m, 인접대지 경계선에서부터 1m,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1m인데 공지가 있으니까 공지의 반대편에서 적용한다. 그러니까 1m가 확보됐으니까 이거는 최소한의 이격으로 얼마를 가져가라? 0.5를 가져가라. 건축선에서부터는 3m를 떼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3, 1, 0.5, 1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이대지 하러 갑니다. 이대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부터 1. 인접대지 경계선에서부터 1. 자, 여기는 다시 공지가 나왔죠? 공지의 반대편에서 적용한다? 뭐, 0.5. 0.5. 자, 그런데 여기를 선을 벗어난과 동시에 뭡니까? 다시 인접대지 경계선이 등장했죠? 얘가. 그러니까 얘가 다시 기어 나올 거다. 요렇게. 됐죠? 네.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5m를 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5, 1, 1, 0.5, 1. 이격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직접 그려놓으라고 거기다가. 됐죠? 네. 그 다음에 일조권 적용하러 가야 되겠죠? 네. 일조권을 적용하러 가야 되는데 자, 전국방향 이 방향인데 얘부터 먼저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꺾여져 있는 선이 발생했죠? 여기서 얘가 꺾임선인지 계획변경선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획변경선은 언제 발생한다? 계획변경선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 레벨이 달라지거나 적용 위치가 달라질 경우에만 계획변경선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확인하러 가봐야 되는데 이 선을 기준으로 정북이 저 방향으로 기울여졌으니까 이렇게 선이 발생하게 될 거고 이 방향을 기준으로 아래쪽을 따져보니까 우리 대지 레벨은 12, 인접대지 레벨 13, 아니 13인가요? 13, 인접대지 레벨 13, 적용 레벨은 13, 여기는 15, 그러니까 달라지겠죠? 적용 레벨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1조건은 여기서부터 이 방향으로 1조건을 적용하는데 2분의 H로 적용하게 될 거고 적용 레벨은 13, 13, 13. 됐죠? 예. 자, 이제 여기서 1조건을 적용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 방향으로 1조건을 적용하게 될 거다. 적용 경사도는 2분의 H. 적용 레벨은 우리 대지 레벨 13, 인접 대지 레벨 15, 적용 레벨은 15, 아니 14. 됐죠? 예. 이 땅의 1조건은 끝났어요. 여기서 1조건 하러 가야 되겠죠? 우리 땅이 정북 방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기에 다시 꺾여진 선이 발생을 했죠. 그죠? 여기에 계획변경선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자, 여기서부터 1조건은 여기서 받아요. 맞죠? 자, 여기 있는 친구는 1조건 어디서 받아? 공지의 반대선에서 받겠죠. 그러니까 저거는 실제로 꺾여지지도 않았어. 일직선인데다가 레벨이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계획변경선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1조건이 여기서부터 이 방향으로만 적용되는데 우리 대지 레벨 13, 인접 대지 레벨 13, 적용 레벨은 13. 그래서 1조건 2분의 H 13.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1조건을 다 끝냈다. 1조건은 어떠한 완화도 없다. 됐죠?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하러 갑시다. 가로구역 하는데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에서 이 대지는 1층 전체가 필로티야. 됐죠? 예. 이 건물은 필로티가 없어.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 가로구역을 높이 제한 채광 인동을 완화받는다. 얼마만큼? 필로티의 층고만큼. 자, 그러니까 얘는 대지 B는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을 적용했을 경우 우리 도로 레벨 12 됐죠? 대지 레벨 13 적용 레벨은 12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은 얼마? 18m. 자, 그러니까 적용 레벨은 30레벨이 적용 레벨이 될 거다. 됐죠? 예. 30 마이너스 13은 17 나누기 4는 4층. 결국 이 건물은 4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해됐나요?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된다. 그죠? 예. 대지 A 하러 갑니다. 대지 A의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은 됐죠? 예. 우리 도로 레벨 11, 그 다음에 우리 대지 레벨 13, 즉 레벨은 12. 그런데 필로티가 있죠. 그러니까 필로티 완화를 받는다. 얼마만큼? 층고만큼 4m. 플러스 18을 하게 되면 34? 네, 34m 부분을 계획할 수 있다. 됐죠? 네. 그리고 34m에서 마이너스 13을 하게 되면 총 21m. 마이너스 4는 17m. 나누기 3은 3, 5, 15, 3, 6, 18, 5층. 그래서 총 5층하고 여기에 필로티 1층하고 합쳐서 6층으로 지으면 건축사 시험에서 떨어진다. 연립이니까 주거로 사용되는 층수가 4개층이죠. 그러니까 1층이 필로티가 되었으니까 위층으로 4개층을 지어서 총 층수가 5층이 되게 계획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계획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로구역이 끝났어요. 자, 이제 공동주택 채광을 하러 가야 되는데 채광은 밑에 범례가 있죠. 이 방향으로 채광, 이 방향으로 채광. 됐죠? 네, 채광하러 갑시다. 여기서 이 방향으로 채광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이 방향으로 채광을 적용하게. 여기서 이 방향으로 채광을 적용하게 될 텐데 채광은 2분의 H를 하라 그랬고요. 적용 레벨은 우리 대지 레벨 13, 인접 대지 레벨 15, 적용 레벨은 13. 그래서 여기에 13 플러스 4는 17이 됩니다. 채광도 필로티 완화가 일어나죠. 됐어요? 채광도 필로티 완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적용 레벨은 실질적으로는 17. 여기에 계획 변경선이 생기죠. 공지가 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채광이 적용될 텐데 이 채광은 2분의 H 똑같이 13이니까 17에서 됐어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채광을 적용받지 않는데 공지가 여기 있죠. 그럼 실질적으로 채광은 어디서 받는 거야? 공지의 중심에서 받는 거죠, 사실은. 건축물의 층수가 높거나 건물이 높은 경우에는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것도 체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받는다. 그래서 얘가 채광 2분의 H 적용 레벨은 17 똑같이 우리 대지 레벨 13 인접 대지 레벨 14 우리 대지가 낮으니까 13 그 다음에 필로티 완화 4m 그래서 17. 그래서 가중 평균은 별로 없는 문제예요. 오늘 문제에서.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계획해 놓고 옆에다 쓰는 거지. 1층 플로어 레벨은 GL 층고는 연립은 1층이 4 기타 3 그 다음에 근생은 4 외벽 수직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써놓으시면 되겠다. 이러고 그리면 돼요. 얘만 보고. 됐죠? 작도 순서 뭐 대지 경계선 확인 첫 번째 계획 및 작도죠. 그 다음이 프로세스가 그래서 대지 경계선 확인 그 다음에 이격 적용 평면 건축 가능력 계획 건폐율 없으니까 생략 됐죠? 단면 건축 가능력 계획 단면 건축 가능력 첫 번째 뭐 대지 단면 그리기 대지 단면 그리기 그 다음에 수평 제한선 사선 제한선 층 됐죠? 예, 그 다음에 배치도의 재적용
그렇죠? 그게 순서예요. 그래서 아까 왔을 때는 저기서 오늘 그려드렸어요. 분석을 한번. 그러니까 앞부분 걸 그려드렸어요. 끝나고 나서는 뒷부분 걸 제가 한번 그려드리긴 할 거예요. 할 건데 어쨌든 칠판에다가 분석 전형 그림을 그리기가 너무 힘들어. 다른 거는 계획해드리기 쉬운데 분석은 그게 맞아야 위가 맞거든. 그래서 상당히 그려드리기가 힘들어.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해드리고 그 그리는 건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그려드릴게요. 예,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다. 아직 못 외웠어. 그죠? 예, 못 외웠으니까 보고 푸세요. 프로세스도 보고 풀어. 그래서 내가 그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다. 그죠? 예, 그 내용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제 오늘 할 일을 합시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 뭔가 많은 양이 들어와서 외우지는 못했지만 정북이 기울어진 걸 빼고 나면 이해 안 되는 건 없었죠. 이해되세요? 정북이 기울어진 거를 좀 헷갈린다. 그죠? 예. 네.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는 모르는 게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몰랐던 거고, 내가 그걸 외우기만 하면 적용할 수 있고, 정북 그리는 것도 뭔지는 알겠어. 근데 아직까지 내가 덜 그려봐서 헷갈려. 그죠? 예. 그 다음에 층을 그릴 때도 사선하고 이격이 막 선이 겹쳐져 있는데 그게 조금 헷갈려. 그런 거죠. 모르는 게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라 몰랐던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현재 겪는 부분이 되는데 지형은 몰라. 그래서 지형은 외울 것도 거의 없어. 외울 것도 거의 없어. 이해만 하면 돼. 그러면 쉬워요. 이해를 못하면 시험장 갈 때까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목표는 지형에서 시설물을 배치하는 방법에 관련된 부분 첫 번째, 이건 쉬워요. 자, 두 번째, 등고선 조작하는 게 문제인데 이제 등고선을 어떻게 조작할 거냐? 도로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도로야. 희한하죠? 자, 경사도가 나오게 도로를 계획해놔야 등고선을 도로를 작도할 때는 쉬워. 이해되세요? 그럼 그거는 뭐 등고선 조작을 못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잘못한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도로를 계획을 해. 그런데 경사도 신경 안 쓰고 계획을 해. 그런 다음에 등고선을 조작하려니까 길이가 모자라. 그럼 등고선 조작을 어떻게 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뭘 못하는 건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설물 배치를 못하는 건지 등고선 조작을 못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화학이 필요해요. 그렇죠? 등고선 조작은 첫 번째 바탕은 이해야. 왜 이렇게 등고선이 생겼고 이렇게 조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 바탕이야. 그 다음부터는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등고선 조작은 쉬워요. 되나요? 그럼 뭐가 사실 어려운 거다? 네, 배치가 어려운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시험장 갈 때까지 마음속으로 내가 뭐가 어려운 거다? 등고선 조작을 본인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등고선 조작 못하게 배치를 해놨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이러한 경사지가 있어. 여기에 진입로를 만들었어. 진입로를 이따위로 만든 거지. 경사도가 12대 1이래. 아무리 계산해도 12대 1이 안 나와. 그 첫 번째. 그죠? 여기에 광장을 계획하래. 그래서 본인이 광장을 계획했어. 자, 요렇게 참 띄워서 계획하면 참 좋을 텐데. 모자라는 땅이? 그러니까 이 도로에다가 다 바짝 붙여가지고 광장을 똑같은 길이로 제가 계획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 거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계획했을 때는 등고선 조작을, 야, 너 여기서 기어 들어와. 이렇게. 그리고 얘가 10, 11, 12, 13, 14, 15. 그럼 이 집안을 12.5로 잡아. 이런 거지. 여기니까. 그리고 이 등고선을 아래로, 12등고선을 아래로 내리고 12등고선을 위로 내리면 돼. 올리면 돼. 13을. 그리고 얘는 경사도에 맞춰서 요만큼만 이격해 주는 것이 등고선 조작의 끝이에요. 후면 배수로가 없는 경우. 예.
이해되세요? 할 수 있어. 어떻게? 여기가 12가 되는 거지. 얘가 13이 되는 거지. 여기는 그냥 기울어진 거지. 방법이 없잖아. 이해되세요? 문제는 이걸 대놓으니까 얘가 10이잖아. 얘는 여기에 12가 있잖아. 밑에 등고선 정할 때 길이가 모자라겠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배치를 할 때 경사지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조경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예요. 응? 그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도로의 길이가 나오도록 도로 계획을 해줘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됐나요? 예. 네. 근데 시험장 가면 배치하기 바쁜데 뭐 시설물 갖다 던져놓기 바쁜데 뭐 시간이 모자라서 하기가 힘들어진다. 이것만 기본적으로 지키면 여러분들이 계획하실 수 있을 거다. 그죠? 네, 그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형에서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시설물을 배치하는 방법. 어디다가 갖다 놓을 거냐. 그죠? 네. 두 번째, 등고선을 조작하는 방법.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등고선 조작은 똑같아요. 배치나 평면이나 저기 지형이나 똑같은데, 시설물을 배치하는 방법은 지형과 배치가 조금 달라. 됐죠? 예. 네. 그거는 뭐를 읽어보면 안다? 84페이지에 과제 개요를 읽어보면 안다. 과제 개요를 읽어보세요.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 읽어보세요. 출제 기준 뭔가요? 목표가 분석 지형 계획의 최대 목표가 뭐냐면 지형 변경을 최소화하래. 자연을 훼손을 최소화하래. 땅을 최대한 건들지 말래. 됐죠? 네. 그래서 얘는 지형 변경에 최소화하도록 계획하라는 거죠. 저런 거 신경 써요? 여러분 배치할 때? 실무하실 때 저거 진짜 신경 쓰면서 한다고? 다 까던데? 자, 플랫하게. 얼마나 좋아. 쫙 깔면. 그죠? 깔끔하잖아요. 그죠? 계획도. 거기다 뭐 세운다? 옹벽. 근데 얘가 옹벽을 쓰지 말으래. 옹벽을 쓰지 말고 하래. 근데 배치에서는 옹벽을 쓸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온 경우가 제법 많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차이예요. 네, 그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지형 변경을 최소화하려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될까라는 거죠. 그럼 그거는 결국에는 배치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형 조작을 하는 방법이 두 번째예요. 응? 배치를 하는 방법은 집안을 평지 집안인 경우에는 완만한 데다가 계획하는 것이 더 나은 거고, 됐죠? 예. 네. 두 번째는 지형축을 맞추면 지형 변경이 적어질 거고, 그런 것들은 배치하는 원칙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등고선 조작할 때는 땅을 우리가 이제 등고선 조작은 땅 깐다는 이야기잖아요. 땅을 깔 때는 최대 경사도로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경사지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단면에다 집안을 이렇게 앉혔어. 그죠? 출제자가 최대 경사도는 2대1 이하 이렇게 줬어요. 그럼 내가 2대1로 최대한 계획할 수 있는 거지. 예. 근데 나는 2대1 너무 경사 급하지 않아? 나 3대1로 할래. 그리고 3대1로 계획하게 되면 무슨 사태가 벌어진다? 예. 성토가 많아지잖아. 내 땅을 훨씬 더 많이 건드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출제자가 요구하고 있는 그 최대 경사도를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하시면 되겠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옹벽을 쓰면 지형 변경이 최소화가 되나요? 많아지나요? 최소화가 돼요. 옹벽만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이걸 이기는 방법이 있어? 이거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옹벽을 쓰는 게 제일 좋아. 그죠? 근데 옹벽을 쓰지 말아내. 그게 문제인 거지. 그죠? 배치에서는 필요한 곳에 옹벽 계획. 그럼 뭡니까? 우리는 과감하게 옹벽을 써야 된다. 왜? 그래야 지형 변경이 최소화된다. 아무데나 쓰지 말고요. 그죠? 예. 조금만 급하다 싶으면 뭡니까? 옹벽을 쓰는 거지. 그래서 배치할 때는 옹벽을 쓰는 쪽으로 계획하시는 게 좋고, 지형할 때는 옹벽을 쓰지 마라 그러니까 안 쓰는 게 맞다. 이게 목표예요. 그런데 여기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뭐냐면, 가급적이면 절토하고 성토를 비슷하게 해달래. 그죠? 예. 네. 그런데 저걸 어떻게 계산을 해? 그죠? 네. 무게 중심만 맞추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자, 내가 이러한 경사지가 있는데, 이렇게 경사지가 있는데, 내가 집안을 이렇게 계획하면 절토는 발생하지 않고 성토만 발생하겠지. 집안을 이렇게 계획하면 성토는 발생하지 않고 절토만 발생하겠지. 근데 내가 얘를 대충이에요. 대충 중심쯤에 갖다 놓으면 절토하고 성토가 비슷해지겠지. 그게 끝이에요. 왜 저렇게 하라 그럴까요? 네. 흙을 판 거를 저기다 붓겠대. 그렇게 못해요. 왜? 토질이 안 좋아. 그죠? 일반적으로는 걷어낸 흙은 사토장으로 보내고 새 흙을 사와가지고 채워. 그게 보통 일반이에요. 땅이 좋아야 뭡니까? 그 땅에서 긁어내서 밑에다 채우는 거지, 땅이 안 좋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우리 땅은 좋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걷어낸 흙을 여기다가 채워 넣겠대. 이렇게. 그래서 경제성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갖게 해달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양은 저렇게 하는 것이 더 적어요. 양의 통합은. 됐나요? 절토만 일어나거나 성토만 일어나는 것보다는 다 적게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요게 목표입니다. 됐나요? 네. 교재를 넘깁니다. 대지 단면 쭉 넘기세요. 네, 거기 당겨. 더. 네, 거기. 교재 142페이지. 대지 단면이라는 과목입니다. 거기에 과제 개요를 읽어보십시오. 자, 두 개의 과목은 같은 내용이다.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이. 이해됐어요? 그러면 뭐가 다를까? 얘는 배치도에 그리는 거고 걔는 단면도에 그리는 거야. 결과물을 배치해서 보여주느냐 단면에서 보여주느냐가 차이예요. 이해되세요? 딱 그 차이밖에 없어. 야,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대지 단면을 그리는데, 자, 내가 시설물을 배치하려면 이 배치에서 내가 시설물을 여기다 놓을 것이냐 여기다 놓을 것이냐 여기다 놓을 것이냐에 대한 대안이 생기죠. 도로에 가깝게 배치하는 것만 해도. 맞나요? 그런데 대지 단면이라고 하는 놈은 도로에 가깝게 배치하라는 거는 뭡니까? 그냥 여기야. 내 일지선상 그거 한 개밖에 없잖아. 대안이. 문제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대지 단면 문제는 죽어도 안 나온다. 오늘 할 건데. 그런데 시험 문제에 2번 나왔어요. 지형 계획 및 대지 단면, 배치 계획 및 대지 단면. 됐어요? 예. 네. 자, 지형을 계획하는데 거기에 밑에다가 단면을 그리래. 그죠? 배치를 계획하는데 단면을 그리래.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배치를 하는데 저 대지 단면이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안 미쳐요. 배치를 했어. 그냥 그 한 결과를 단면으로 그리라는 거죠. 뭡니까? 작도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합형으로 2번 나왔어요. 2번 나왔는데 단독 문제는 죽어도 못 나온다.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분석의 이름을 달고 나온다. 경사지에 분석으로 해서 분석 이름을 달고 나올 수는 있지만, 근데 그거는 사실은 분석 문제지 대지단면 문제가 아니거든요. 후면 배수로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분석 대지단면 문제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분석 이름을 달고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분석 단독 문제로 나올 가능, 대지단면 단독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때 평면하고 단면을 같이 그려드려요. 수업할 때. 대지단면은 작도법만 설명드리고 끝이에요. 그거밖에 안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중요한 거는 지형이다. 유형을 봅시다. 아, 여기 하나 빠졌어요. 플러스 우수요. 출제 기준에서 우리 땅에 물이 흘러. 경사지대 계획을 했는데, 근데 내가 우리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집안을 조성을 했어. 자, 이렇게 해서 땅을 갖다 팠어. 이렇게 채우고 비가 와. 그래서 건물 딱 세워놨는데 여기다가, 혹은 여기다 주차장을 계획했는데, 야,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비가 많이 오는 건물에 물이 침투할 수도 있고, 주차장을 계획해놨는데 거기에 뭡니까? 산에서 흙물이 쭉 흘러내려서 다 들어오는 거지. 어떡할까요? 라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하실 때 여기다 설치하는 게 뭐예요? 트렌치 좀 작고, 측구. 이해되세요? 아, 트렌치는 물을 막는, 똑같아요. 사이즈가 달라서 트렌치고. 그죠? 예. 유형 측구를 많이 설치해요. 측구 형태가 뭐 다양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물량이 많을 때는 측구를 설치하고, 물량이 적을 때 우리가 트렌치를 설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형 측구를 설치해. 유형 측구는 뭐하고 똑같은 거다? 옹벽이랑 똑같은 거야. 뭐? 인공구조물이잖아. 자연 지형으로 만들래. 아, 머리가 아프네. 그죠? 네.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진지구축한다고 생각하면 돼. 또랑 판다고요, 그거를. 이렇게 이거로 생겼잖아, 이거로. 이거잖아, 결국. 이거 파는 거야. 대신에 팔 때 경사도가 있잖아. 수직으로는 못 파, 우리는. 사선으로 파야 돼. 요렇게 파는 거야. 아, 이게 뾰족하게는 안 팔고 저렇게 파는 거라고. 경사지게. 그죠? 그래서 여기 물길을 만들어준다고, 요 뒤에. 만들었으면 어디까지 빼야 돼? 도로까지 빼야 되죠? 그러니까 그 빼는 작업에 대한 등고선 조작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그죠? 네,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된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저 후면 배수로와 관련된 등고선 조작을 제일 어려워해요. 실질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고 하는 부분, 저 부분이고. 네. 두 번째 유형인데, 유형이라고 하는 거에서 가장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우수형이 있고, 배치형이 있고, 이 두 개를 결합한 형태가 있어요. 그죠? 예. 우수형은 뭐냐면 시설물을 세팅을 해줘. 시설물 다 그려줘요. 자, 등고선 조작만 해보세요가 우수형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2001년도에 나오고 안 나왔어요. 시험 첫 회가 그거였어. 우수형. 아, 이건 안 나와. 배치형은 뭐냐면 우수는 신경 쓰지 마. 됐죠? 예. 시설물만 배치하고 거기에 맞춘 등고선 조작을 할 수 있는지만 보겠다야. 됐어요? 예. 이게 지금 현재 시험 나오는 배치 문제야. 됐죠? 예. 이거의 결합형은 뭐냐면 시설물도 배치하고 후면 배수로도 만들어라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지역 문제가 나왔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나왔었고, 결합형으로. 됐죠? 배치할 때도 3번이 나왔다 그랬죠? 우수형으로. 예. 그렇게 해서 결합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가장 가능성이 많은 거는 얘가 1번. 그 다음에 결합형이 혹시 추가될 가능성이 2번.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수형은 거의 안 나온다. 됐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세 번째, 주요 핵심사항. 넘겨보세요. 88페이지. 그죠? 예, 거기 첫 번째. 집안의 배치, 배수, 등고선 조정. 이렇게 나오죠? 근데 배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배수는 모르는 게 아니야. 정말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면, 내가 오늘 공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시설물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예요. 쉬워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배치할 때 무슨 계획이 어렵냐면 도로 계획이 어려워요. 그냥 배치 계획은 쉬워요. 시설물을 놓는 거는 쉬워요. 원칙이
세 가지밖에 없어. 그렇죠? 그 원칙대로 그냥 그리면 돼. 갖다 놓으면 된다고요. 그런데 도로는 내가 집안을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도로 계획이 달라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경사도에 따라서 도로 길이가 달라지고, 이해되세요? 네. 그럼 길이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따로 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배치 문제 풀 때도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내가 저 도로 계획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됐죠? 네,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설물을 어디다 갖다 놓을래? 갖다 놓는 방법은 지형 변경을 최소화하고 절성토를 가급적이면 갖게 하기 위해서 갖다 놓는다. 그 다음에 배수 계획인데, 배수 계획인데, 저 배수 계획은 물을 흘릴래 막을래만 있는 거야.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물을 흘릴 것이냐 막을 것이냐만 있는 거예요. 됐어요? 네. 흘리면 다른 건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가 없겠죠. 막으려면 배수로 계획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후면 배수로를 위한 등고선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뭘 하게 될 거다? 등고선의 조정을 하게 될 거다. 등고선 조정이 어려운 이유. 진짜로 어려운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프리핸드예요. 자, 자를 대고 그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면 돼. 그런데 이 등고선을 이렇게 그려야 되거든. 그런데 이게 자로 그릴 때 우리 스케일을 대잖아. 이렇게 해놓고 직선으로 그리려 그러면 자신 있게 그리죠. 이렇게 됐죠? 네. 여기 딱 오고 나면 야, 이 도대체 얼마만큼 벌려서 가야 되지? 요만큼 갈까? 요만큼 가야 되나? 더 가야 되나? 이거 갈 길이 없잖아요. 가선을 그리지도 않거든요. 네. 이걸 한 방에 가야 돼. 어디까지? 여기로.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 이거는 이상하고, 이거는 이상하지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갈 길을 잃는 거죠. 여기서부터. 에이, 맞나? 이렇게. 생각보다 프리핸드로 그리고 가선 없이 그리는 거라서 생각보다 어려워요. 가선을 그리는 거는 최대 경사도 부분만 가선을 그리고 나머지는 가선을 안 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등고선 조정에 관련된 부분들은 하는데 기본 개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집안을 기준으로 높은 등고선은 위에, 낮은 등고선은 밑에. 그게 끝이야. 계획한 그리는 방법이. 그거 말고 더 이상의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한 다음에 조정하는 거는 얘는 거의 툴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응? 내가 저거는 그냥 거의 외우다시피 해도 상관없는 거라고요. 실질적인 필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필요한 거고 이 계획에서 등고선 조작이 되게 배치를 해야 되는 거고 되게 배치만 해놓으면 얘는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요거는 별거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거는 배치보다는 여기 위주로 갈 거야. 여기 위주로. 배치는 조건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그래서 배치는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얘를 조정하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 A3 가지고 거의 2시간 동안 해야 돼요. 거의 2시간 동안. 네. 이렇게 해서 요거 가지고 정리하시면 된다. 네 번째, 이제 계획하는 부분들 이야기합시다. 이론. 지형 일반. 지형의 특징 그런 거 없어요. 거기에 능선이라는 단어랑 구릉이라는 단어만 기억을 해두세요. 혹시 몰라서. 구릉이 정점이에요. 구릉이 정점이고 능선은 볼록한 단면선이고 계곡은 오목한 단면선이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거에 대한 용어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죠? 네, 넘어갑니다. 자, 이제 내가 여기서 배치를 하려면 제일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등고선이라고 하는 놈이 뭐냐라는 거죠. 등고선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등고선이라는 뭐냐죠? 뭐예요? 읽고 왔죠? 네? 포스트잇 안 붙어 있는데? 네? 자, 얘는 동일한
높이를 이은 선이에요. 요즘은 전자장비로 다 등고선을 지어. 등고선을 다 따요. 계측기가 워낙 잘 발달돼 있어서. 그죠? 위성사진 찍으면 등고선이 나와요. 됐나요? 잘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정말로 노가다죠. 그죠? 폴대 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레벨 따는 거잖아. 그죠? 우리의 개념은 뭐로 보냐면, 우리는 자른다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 높이로 딱 잘랐을 때 보이는 평면이 뭡니까? 등고선이야. 개념을 그렇게 보시라고요. 그죠? 실질적으로 자르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원뿔이 있어. 됐죠? 얘를 칼로 딱 자르면 특정 높이에서 요렇게 잘리겠죠. 요 높이 값이 있겠죠. H 값이. 됐나요? 그 높이 값 딱 잘랐을 때 보이는 요 단면, 요게 등고선이다. 됐나요? 자, 그런데 이 등고선이라고 하는 놈은 지도를 보면 등고선이 그려져 있죠. 1m 등고선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2m 등고선도가 있고요. 3m 등고선도가 있고요. 5m 등고선도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5m 등고선도는 5m 간격으로 자른 거지. 그렇죠? 1m 등고선도는 1m 간격으로 자른 거야. 자, 그러면 원래 있는 놈은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얘를 결과물로 바꾸면 어떻게 바뀌어지냐 하면 결과물은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는 1m일 수도 있고 0.5m일 수도 있고 0.3m일 수도 있고 2m일 수도 있고 3m일 수도 있고 5m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등고선도의 높이라 그랬죠. 근데 결과물은 이거야. 됐죠? 이 두 개가 같냐라는 거지. 등고선도는 부정확하다. 내가 이거를 보고 이거를 보니까 아, 이거는 요렇게 된 놈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생겨도 똑같이 등고선도가 나올 거고 이렇게 생겨도 똑같이 등고선도가 나올 거잖아. 이해되세요? 결과물은 똑같다고. 이렇게 생겨도 결과물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 선상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부정확하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지 마? 뭐 계획을 못 하잖아요. 그죠? 일단은 평사면이라고 가정하자. 되나요? 그래서 얘를 사면이라고 가정하자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가정은 하자. 그래서 요게 우리가 등고선이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등고선, 아니, 91페이지 등고선과 지형도. 그건 쭉 읽어보면 알 거예요. 용어만 기억하세요. 평사면. 평사면. 됐나요? 동일한 경사를 가진 경사면을 평사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등고선 하나일 때는 중요하지 않고요. 등고선도가 여러 개 걸쳐 있을 때는 그 간격을 똑같은 치수로 계획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그죠? 그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그림은 모르는 게 아니죠. 등고선인 간격이 가까워지면 급경사고, 등고선 간격이 멀어지면 완경사고. 됐죠? 그건 다 아는 거고, 그 다음에 계곡 지형과 볼록 지형에 관련되어져 있는 단면의 형태. 그건 보고 읽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겠다. 넘어갑니다. 두 번째. 교재 93페이지. 두 번째. 등고선의 원칙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그려진 원칙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저 원칙이라고 하는 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등고선도의 원칙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거죠. 저 원칙대로 등고선은 그려져 있어. 이해되세요? 그런데 내가 집안을 놓으면서 등고선 변형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변형을 이룰 때 저 원칙대로 그려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원칙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등고선은 짝을 이룬단다. 짝을 안 이룹니다. 그런데 짝을 이룬대요. 언제? 경사 방향이 바뀔 때. 얘는 경사 방향이 바뀔 때입니다.
그림을 그립니다. 등고선이에요. 10, 11, 12, 13, 12, 11. 이따위 등고선은 없다고요. 그러면 요 13 등고선 상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거기 레벨이 전부 다 13이라는 이야기잖아. 이해되세요? 그런 거 만들 수 있다고? 아니면 그런 지형이 있다고요? 없어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10, 11, 12, 12, 13, 11, 12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짝을 이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개가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어느 특정 지형을 이렇게 잘랐을 때 12라는 놈은 이렇게 두 개가 보일 거다지. 이해되세요? 요거 단면? 그죠? 그래서 내가 등고선을 갖다 나중에 계획을 했는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만든 거냐면 내가 땅을 요렇게 지형 조작을 했습니다. 나름 이야기지. 무슨 박공지붕도 아니고. 이해되세요? 그리고 여기가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레벨이 똑같은데 여기가 13입니다가 되는 거잖아. 말이 안 되는 계획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항상 짝을 이루어서 계획을 해야 된다. 내가 만들 때도 똑같이. 됐죠? 예. 두 번째. 등고선은 패곡선이다. 아니던데 당신도 이렇게 그랬잖아. 저도. 왜 패곡선이야? 일부만 그린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를 자르면 뭡니까?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와도 뭡니까? 와서 만납니다. 단지 우리는 뭐만 봤다? 요만큼만 잘라서 봤다라는 거죠. 됐나요? 예. 내가 우리 대지내에 신규 등고선을 만들 때 반드시 패곡선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신규 등고선을 만들 때는 반드시 패곡선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고선은 교차하거나 병합되지 않습니다. 병합이라는 건 뭐냐면 동일 위치. 그래서 등고선은 교차도 안 되고 병합도 안 됩니다. 됐죠? 교차라고 하는 것은 10, 9 이따위 등고선은 만들 수가 없다. 예? 이런 등고선이 있습니다. 어디에? 예, 주상절리 이런 데 가보면 있어요. 해안가에 가시면 단면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예. 나갔다가 들어가. 위에서 보면 겹쳐. 이해되세요? 예.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내가 계획도 할 거다? 안 할 거다. 그래서 건축사 시험 문제에서 등고선은 죽어도 교차하지 않는다. 교차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는 해요. 우리가 안 그릴 뿐이지. 그게 뭐냐면 연결 다리를 실질적으로 등고선을 그리게 되면 교차를 하게 돼요. 연결 다리를. 그러면 등고선이 밑에 있는 놈이랑 위에 있는 놈의 레벨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교차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연결 다리에 등고선은 안 그려요. 땅을 그리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교차를 하지 않아요. 그죠? 네. 병합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병합을 합니다. 네. 병합하는 유일한 케이스가 옹벽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등고선이 병합한다는 뜻은 이런 뜻이겠죠. 10, 11, 12. 그렇죠? 11과 12와 13이 한 선에 존재한다는 것은 수직이라는 뜻이고 옹벽이죠. 그래서 등고선이 병합되고 혹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나 등고선은 옹벽이 생기면 거기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서 겹쳐질 뿐이다. 그렇죠? 네, 이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등고선 조작할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얘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에 등고선의 높이 차는 동일하다. 너무 당연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썼죠. 0.5 등고선도가 있고 0.3 등고선도가 있고 1m 등고선도가 제일 많고 시험에 나오는 거는 2m도 있고 3m 등고선도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등고선도를 그려주고 10, 11, 12 이렇게 해놓고 집안을 앉혀줘요. 만일에 저희가 그런 다음에 자 여기가 11.5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 짓을 하냐면 11.5 등고선을 만들어. 여기서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야 요거 11.5 이렇게. 등고선도는 항상 동일한 높이차를 가지는 거고 이 등고선도는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내가 임의의 등고선도를 만든다는 건 없는 거야. 그죠? 항상 이 등고선의 높이차는 동일하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이건 조작할 때 혹시 헷갈릴까 봐. 그죠? 예. 그 다음에 물에 대한 흐름인데 물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내가 물을 한 방울 똑 하고 경사지에서 떨어뜨리면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아이, 그럼 위로 갈까? 아래로 흘러가는데 어디로 흘러가냐고요? 경사가 가장 급한 곳으로 흘러가요. 완만한 곳으로는 안 흘러가요. 급한 곳으로 흘러가요. 그 땅이 울퉁불퉁하고 이상하기 때문에 그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뭡니까? 가장 급한 곳으로 흘러가요. 그럼 아까 어떤 경우에 경사가 급하다고 그랬어요? 촘촘한 곳. 됐나요? 네. 그러면 내가 등고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떨어진 물은 항상 어디로 흘러가냐면 등고선의 직각 방향으로 물이 흘러가요. 그 점이 가장 뭡니까? 짧은 선이 길이죠. 그죠? 그래서 물을 여기다 한 방울 툭 하고 떨어뜨리면 여기서부터 가장 가까운 등고선의 직각 방향으로 물이 흘러가요. 물은 항상. 그죠? 그래서 나중에 등고선 그리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뭐 어떻게 화살표를 그리면 되냐 하면 이렇게 그려놓고 야 이게 물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고 이게 볼록인지 오목인지 물이 모이는지 물이 흩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화살표를 등고선의 직각 방향으로 그려보면 돼요. 선상에다가 그러면 물의 방향이 보여요. 물이 이렇게 모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혹시 헷갈릴 때는 그 작업을 해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항상 등고선의 직각 방향 가장 경사가 급한 쪽으로 물이 흘러간다. 그죠? 네. 그래서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것들은 무슨 원칙이냐면 원래 등고선도는 저렇게 그려져 있다. 단 내가 나중에 등고선을 직접 그릴 때는 이 원칙을 지키면서 그려야 된다. 네? 그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정말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거 뭐? 숫자, 경사도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먼저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 자 경사도가 이 지역 문제에서 도대체 왜 필요해? 목적 등고선을 조작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언제 써먹는다? 아니 작도할 때 등고선을 조작하기 위해 써먹는데 저 경사도가 나한테 필요한 정확한 이유 등고선을 얼마 간격으로 그릴 것이냐 할 때만 필요해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물론 도로 길이 산정할 때 하나 더 필요하긴 한데 그거는 딱 그거에 뒤집어 놓은 거라서 똑같은 거고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내가 나중에 등고선을 조작할 거야. 그런데 이 등고선과 이 등고선 사이의 간격이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첫 번째, 내가 집안을 잇는데 원래 등고선이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등고선이 있는데 10, 11, 12, 13 그래서 내가 이 집안을 11.5에다가 맞췄어. 됐죠? 이건 배치할 때 설명 다시 드릴게요. 예. 그러면 내가 이 등고선이 11인데 우리 집안이 11.5인데 우리 집안은 지나가면 안 되잖아.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밑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내를 갖다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 보낼 텐데 이렇게 그릴 거야. 그런데 나 이거 얼마로 할까요? 라는 거야. 아무렇게나 그릴 수는 없잖아. 그죠? 아까 어떻게 그리라 그랬어요? 지형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최대 경사도로 하라 그랬잖아. 기억하세요? 그럼 쟤를 최대 경사도로 하기 위해서는 저 치수가 최소가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치수가 알 필요가 있다고. 그 다음 등고선을 조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작할 거 아니야. 그죠? 예. 물론 얘가 얘의 절반이겠지. 이해됐어요? 예. 요거는 한 칸이고 요건 반 칸이니까 절반일 거지만 어쨌든 내가 이게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경사도가 필요하다죠. 됐나요? 예. 1m를 올라가는데 필요한 높이를 구해라. 높이차를 곱해줘라. 끝. 경사도에 대해서 경사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고민하지 말고 1m를 올라가는데 필요한 수평 거리를 구해라. 그리고 높이차를 곱해라. 그게 경사도의 전부입니다. 그죠? 네. 5번. 경사도. 경사도는 퍼센트법과 비례법이 있습니다. 그죠? 네. 퍼센트는 경사도가 50%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비례법은 경사도가 2대 1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m를 올라가는데 필요한 수평거리를 구해라. 됐죠? 그러면 지문에 나온 모든 경사도를 뭐로 바꿔라? 비례식으로 바꿔라. 됐나요? 그것도 뒤가 1인 비례식으로 만들어라. 어떻게? 2대 1, 3대 1, 10대 1로 바꿔라. 됐죠? 예. 1m를 올라가는데 필요한 수평거리가 얼마란 뜻이에요? 2m란 뜻이고 1m를 올라가는데 필요한 수평거리가 3m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계획을 해야 되는 혹은 주어져 있는 모든 경사도를 비례식으로 만들어라. 끝이 1인, 높이가 1인 비례식으로 만들어서 1m를 올라가는데 필요한 수평거리를 구해라. 그리고 높이차를 곱해줘라. 됐나요? 네. 3대 1일 때 이거 얼마? 이거 얼마? 3대 1일 때 1.5. 3대 1일 때 이거 얼마? 3. 그게 끝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네? 경사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저거 가지고 몇 대 1 나오고 거기 말고 10% 바꾸고 20대 1로 바꾸고 6m 치수 나오고 경사 이러니까 복잡해지는데 딱 정리만 하라고요. 도로 길이 계산할 때도 1m를 도로의 경기를 계획할 때도 1m를 올라가는데 필요한 수평 거리를 구해라. 됐죠? 그리고 높이차를 곱해라. 안 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걸 하면 돼. 이거 하면 돼. 됐죠? 이거 한다고 해서 어차피 시험 문제 한 문제잖아. 그 문제 지가 경사도가 나와봐야 뭐 5개가 나오고 6개가 나오고 한 3개? 이거 다 3번 계산하면 돼요. 그래봐야 1분밖에 안 걸릴 거 아니야. 이걸 모르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됐어요. 대신에 할 때마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원칙, 경사도를 계획하는 거는 필요한 목적이 필요하다. 먼저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필요한 목적은 뭐냐면 등고선의 간격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조작할 때. 간격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실질적인 등고선의 높이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기본 등고선. 뭐 1m 혹은 0.5m, 2m. 그 다음에 지반을 조성함으로써 발생하는 변경되는 그 등고선. 요 두 가지를 계획할 때 그 치수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경사도예요. 됐나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그죠? 그 한 페이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그 설명인데 말로 하기 쉬운데 글로 하면 어려워요. 그죠? 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됐죠? 말로 했어요. 여러분도 말로 써놓으세요. 글로 써놓지 말고. 왜냐하면 교재는 공식적인 거잖아. 그럼 제가 한 대로 1m를 올라가는데 필요한 높이차를 구하고
아니 1m 올라가는데 필요한 수평거리를 구하고 높이차를 곱해줘라. 그렇게 교재에 쓸 수는 없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은 노트 정리는 나만 볼 거잖아. 내가 알기 쉬운 대로 써놓으면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네, 그것만 체크하시면 된다. 넘어갑니다. 6번째, 이제 지점 고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럼 지점 고도가 뭐냐라는 건데, 측량을 해서 어느 지점을 딱 측량을 했는데 그 포인트 높이가 거기야. 그게 지점 고도예요. 그러면 등고선이 정확한 거야? 지점 고도가 정확한 거야? 지점 고도예요. 그래서 등고선보다 뭐가 우선한다? 지점 고도가 우선한다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계획을 해 주시면 된다. 이거는 그냥 아시면 되고, 그럼 이 이제 찍어주는 문제가 언제 나오냐면 집안을 배치해주고 레벨을 찍어주는 거지. 근데 그게 등고선하고 달라. 그러면 지점 고도를 기준으로 등고선을 바꿔야 되는 거지.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게 해서 체크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예전에 미국 건축사 시험, CAD로 바꾸기 전에 미국 건축사 시험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지점 고도를 이용한 문제가. 그죠? 예.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땅이 있는데 20m 간격으로 측량을 했어. 그래서 측량을 요 20m 간격으로 이렇게 측량을 한 거야. 그래서 이 간격은 전부 20m예요. 그죠? 여기 뒤에 보니까 10.5, 11.7, 13.5 이렇게 레벨이 나오는 거지. 지점 고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걸 보고 등고선을 만들어요. 무슨 허탈해요? 10.5, 10.1, 11.7이니까 그 사이 등고선이 지나갈 거 아니야. 얼마의 비례로? 5대 7의 비례로. 여기 몇 등고선이 지나간다? 10이 지나갈 거 아니야. 11이.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점 고도와 경사도와의 관계를 물어보기 위한 게 얘예요. 그죠? 예. 만에 하나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온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11.7 마이너스 10.5는 1.2 20대 1.2는 0.5대 x 계산을 해서 여기서 요거 여기서 요거 여기서 요거 여기서 요거를 다 하면 하나 둘 셋 넷 20개 하나 둘 셋 넷 20개 40번 이 짓을 하면 되겠죠? 네? 미친 짓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네. 어떻게? 감으로. 네. 중간은 아니고 5대 7이잖아. 살짝 왼쪽으로. 이해되세요? 네. 대충 눈대중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눈대중이 언제도 필요하다? 나중에 도로 나눌 때도 필요하다. 대충 하는 거지. 경사도가 없으면, 경사도가 여유가 있으면 대충 하는 거지. 그런데 경사도가 길이가 도로 길이가 안 나오는 문제야. 그래서 내가 그 도로 길이를 억지로 만들었어. 그거는 타이트하게 계획해야지. 그때는 계산해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얘를 지점 고도를 활용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결국 개념이 뭐냐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여기 도로의 스타트 지점은 10.3이고 됐죠? 예. 여기에 있는 이 레벨은 13.5인데 됐어요? 예. 여기에 13등고선이 여기 지나갈 거고 12등고선은 여기 지나갈 거고 11등고선은 여기에 지나갈 건데 응? 얘가 30m일 때 난 도로 길이를 30m로 했는데 그러면 얘는 얼마 위치에 지나갑니까를 내가 계산하는 게 지점고도의 용도예요. 응?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1m를 올라가는데 필요한 수평거리를 구하라 그랬죠. 높이차를 곱해주라 그랬죠. 그죠? 네. 자, 1m를 올라가는데 필요한 수평거리를 구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1m를 올라가는데 필요한 수평거리야? 어? 네? 여러분들은 지형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산수를 못하는 거야. 30 나누기 3점이에요. 전체 길이를 전체 높이로 나누면 돼요. 30
때 3.2는 x 대 1이지. 맞아요? 얘를 이렇게 곱하면 됐죠? 3.2x는 30 곱하기 1인 거지. 됐죠? 그럼 x는 뭐야? 30 나누기 3.2죠. 맞아요? 그러면 일단 한 가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집만 총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할 거야. 어? 이것만. 왜? 도로 길이 계산해서 등분수 나눠야 되니까. 결국 결과로는 뭡니까? 전체 길이를 전체 높이차로 나누면 1m를 필요한 올라가는데 수평거리가 나오죠. 그죠? 예. 그러면 30 나누기 3.2를 하면 되겠지. 얼마예요? 너무 대충 해놨다. 얼마예요? 예? 9.7? 예. 그럼 얘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9.7이 되는 거예요. 예? 9.4? 뭐 이렇게. 대충. 예. 됐어요? 예. 그러면 얘는 그럼 얼마야? 곱하기 0.5. 얘는 계산 안 해도 돼. 왜? 여기서부터 그려오면 되니까. 근데 어쨌든 얘를 계산한다면 9.4 곱하기 0.7. 이해됐어요? 높이차를 곱하라 그랬잖아. 얘 레벨이 얼마? 10.3. 이 등고수 레벨은 얼마? 11. 높이차는 0.7. 이해됐죠? 네. 이게 뭡니까? 계산식이에요. 그 다음 그 뒤에 보면 비례식이라는 게 나와. 보관법이라고. 그죠? 예. 몰라도 돼. 예? 몰라도 돼. 근데 저 보관법이 뭐다라는 것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됐죠? 예. 자, 도면작도반 때 제가 배치할 때, 주차작도할 때, 배치에 주차작도할 때 10개 그리는데 제가 3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하나는 눈대중, 하나는 스케일 찍는 거, 하나는 등분법. 맞아요? 이게 그 등분법이야. 이게 등분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작도했던 계단 작도할 때 등분하죠? 그게 등분법이에요. 단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그때 등분할 때는 수직으로 등분한 거고 얘는 그냥 임의의 각도로 해도 됩니다. 라가 그거예요. 얘를 계획해. 설명만 해드릴게요. 몰라도 돼. 여기가 10.3이고 얘가 13.5죠. 높이차가 얼마야? 3.2잖아. 그죠? 예. 3.2잖아요. 32m든 3.2m든 32cm든 상관없어요. 그냥 특정 경사로 해서 그냥 얘를 32로 찍어. 그러면 32등분을 나누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예. 그리고 얘 나눴으면 그 스케일로 7을 찍고 10을 찍고 10을 찍으면 5가 남겠죠. 됐어요. 임의의 스케일로 32를 찍으면 된다고. 근데 32가 안 되면 3.2cm를 찍으면 돼. 그럼 얘를 뭡니까? 0.7mm, 얘는 1cm, 1cm, 0.5cm 찍으면 되겠죠. 32등분을 하는 거야. 됐죠? 그리고 각도자를 꺼내서 얘와 얘를 연결해. 됐어요? 예? 그러면 내가 너무 대충 그렸다. 요 각도로 그대로 그리면 여기가 그 비례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전에 한 거 뭡니까? 수직 사이를 각도자를 튼 거지. 근데 얘는 임의의 각도로 했으니까 이 각을 맞춰야 돼. 근데 이 짓을 우리가 한 대로 하면 뭡니까? 요렇게 선을 그려놓고 각도자로 32를 찾는다? 이러면 어렵잖아. 그래서 요렇게 잡는 게 등분법이에요. 그죠? 쓸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안 한다 이거. 그럼 우리가 제일 많이 애용하는 놈은 누구예요? 눈대중.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눈대중으로 뭐를 찾자? 집안 레벨을 찾자. 그런 경우가 언제 있냐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도로의 길이를 산정할 때 제일 많이 쓰고요.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는 뭐냐면 한번 우리 집안이 땅에서 집안을 내가 갖다 놓는데 여기는 11.5고
여기는 7.5고 여기도 7.5고 여기도 11.5래. 그럼 이렇게 기울었잖아. 그죠? 예. 이 집안을 등분하래요. 그때도 써먹겠지. 평사면으로 계획하라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 길이에 맞춰서 평사면으로 만들어야 되겠지. 그죠? 예. 나누기 3. 됐죠? 길이 나누기 3. 아닌데? 4.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계산 잘 해놓고 여러분은 무슨 짓을 한다? 여기가 40m야. 여기 40m야. 나누기 4 하면 얼마 나왔어요? 10. 아주 아름답게 10, 10, 10 이렇게 놓고 나중에 등고순 조작을 못 하는 거지. 등고순이 하나 없어졌잖아. 8, 9, 10. 10이 어디 갔어? 5, 10, 10, 10. 5가 돼야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예. 네.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진짜 많아요. 오늘 저거 이거 할 거거든. 그죠? 예. 이거 할 때 어떻게 한다? 예. 9.4 이렇게 안 돼요. 예. 한번 체크하시면. 이걸 하는데 여기에 집수정이 하나 있대. 집수정이 하나 있대. 그런데 얘가 6.5래. 그래서 우리 땅 물을 저기로 다 모으는 거지. 전체로는 경사가 져 있고 이거 등고선 조작하래.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맞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 모든 지점 고도를 연결하는 선을 그린다. 이렇게. 그죠? 네. 이 짓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7번, 8번을 하면 돼. 됐죠? 자, 얘는 평지야. 7.5, 7.5, 7.5, 11.5, 11.5니까 그럼 2개 빠졌어. 이제 6개 하면 돼. 요 짓을 6번만 하면 돼. 그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이거 길이 얼마인 줄 알아? 몰라. 맞죠? 예. 네. 그럼 어떡할래요? 눈대중으로 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뭡니까? 4개죠? 아, 이거 어려운데. 그죠? 예. 네. 등고선 4개 필요하잖아. 이렇게 0.5 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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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대충 감으로 얘는 1개 반, 얘는 5개. 5개가 쉬워요. 센터에 찍고 가니까. 됐죠? 네. 그래서 하나 둘 0.5 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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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이렇게 해서 눈대중을 한다. 그죠? 예. 그러면 얘도 똑같겠지? 얘도 똑같겠죠? 됐죠? 이렇게 해서 계획한다. 그런 다음에 가장 안쪽 구부터 시작해서 그린다. 그래서 새로 만드는 등고선은 무슨 선이다? 패곡선이다. 7등고선이 이렇게 생긴다. 됐어요? 예. 원래 7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겠지. 내가 새로 쓴 곳을 7이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야. 저렇게 해서 패곡선을 만들어야 된다. 8등고선은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겠지. 패곡선을 만들려면 지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하늘이잖아요. 여기가 7.5인데 지나가면 뭡니까? 땅 위에 떠 있는 선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어떡해? 예. 원래 8등고선이 여기 있겠지. 얘는 원래.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얘가 가서 얘를 만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서 지나가서 만나서 이 원래 있는 선을 변형해서 연결한 거잖아. 그죠? 예. 혈관 우회술이라고. 예. 그리고 얘는 뭡니까? 지가 돌아가서 어딘가에 가서 합류하겠지. 됐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등고선 조작을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네. 노란색 퀴즈를 꺼냅니다. 안 가져오신 분들은 카운터로 빨리. 매주 들고 오세요. 이거. 노란색 퀴즈. 그건 답이고. 예.
14페이지. 얘는 누가 상철이야? 얘는 좌철인데. 나중에 쉬는 시간에 나 이거 하나만 더 달라 그래. 그러면 좌철로가 나와요. 중간에 옛날에 상철인 게 좀 있었을 거야. 희한하게 거의 좌철인데 보니까만 상철이다. 아니, 왜냐면 상철이 불편해요. 상철이. 자, 거기에 보시면 여기 이상한 사각형이 있죠? 얘를 가지고 똑같이 해보시는데 14페이지. 무슨 선을 그려야 돼요? 여기서부터 요거를 가선, 요거 가선을 갖다가 자가지고 살짝 그려봐. 그런 다음에 등분해. 됐죠? 예. 그런 다음에 등고선을 연결해봐. 그죠? 예. 직접 해. 빨리 해보세요. 해봐서 알 수만 있어. 해봐서 되면 돼. 해봐서. (10.5) 가장 높은 레벨 10.5 그 사이를 눈대중으로 등분하라고요. 눈대중으로. 그런 다음에 거기를 있는 선을 이어 보시라고요. 프리핸드로.
자, 봅시다. 그거를 그대로 그려 드릴게요.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 10.5? 아, 거기 여기 10.5 맞아요? 네. 10.5, 여기 8.5, 10.5, 여기 9, 센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선을 다 그려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아까 그 짓을 8번 하면 돼, 이번에는. 평지가 없으니까. 9, 10.5, 1대 0.5. 됐죠? 그래서 여기가 10이겠죠? 10.8.5. 그럼 여기에 등고선 개수 셀 때 9, 10 이렇게 세세요. 몇 개 지나가는지. 그러면 내가 0.5 대 1대 0.5가 되겠죠. 여기는 8.5, 10.5 똑같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될 거다. 얘랑 똑같네요. 그죠? 1대 0.5. 얘는 8만 지나가죠? 1대 0.5.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8, 9, 10 3개 지나가네요. 그죠? 그래서 센터 하나 여기. 얘는 반. 됐죠? 얘는 똑같죠? 센터 반 여기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시면 된다. 그리고 맨 안쪽 것부터 얘가 8이다. 얘는 없던 등고선이 생긴 거다. 그러니까 이 생기는 등고선은 내가 계획하는 집안의 가장 낮은 레벨보다 더 낮은 레벨이 생기면 거기에 백곡선이 생겨요. 근데 원래 이 8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언저리에 있을 거 아니야, 8이. 그러니까 새로운 등고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 얘는 연결할 수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9.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까 분명히. 그죠? 여기 분명히 이거 한 사람 있어. 이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방금. 요거 하면서 이야기했어. 요거 가지 마라고. 자, 그러면 얘는 없다. 얘는 지가 알아서 지가 갈 길 이렇게 갈 거다. 응? 그 다음에 10. 희한한 거는 이거는 연결했는데 이거는 연결 안 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희한한 거야. 그죠? 여기는 얘가 걸리니까 안 한 것 같은데, 그죠? 얘는 이상하게 연결하더라고,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등고선 그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죠?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내용은 아닌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 할 때는 무조건 써야 된다. 이거와 이거의 방법이 다른 건 아니다. 개수만 많은 것 뿐이지. 이해되세요? 이걸 많이 하는 것 뿐이고, 오히려 저거보다 이게 더 쉽다. 왜? 이거는 눈대중이고 전 계산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여러분도 계산시키면 뭡니까? 못한다. 이거는 한다. 왜? 대충 하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써먹는 건 얘예요. 그죠? 요거에 대한 부분 체크하시면 됩니다. 쉬었다 갑시다.